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예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내일이 휴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핵심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다만 마지막 목금은 살짝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서 60일선을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 중 하나인 바로 60일선 이 라인을 현재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도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닥을 지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슬금슬금 이평선이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60일선을 6월달에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저기 전부 다 60일선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다시피 코스닥 바닥 찍고 난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서 어느덧 900 근처까지 왔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60일선을 뚫고 900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매도는 괜찮았습니다. 개인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큰 매수, 그 와중에 연기금도 크게 매수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60일선을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동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할 수 있다시피 외국인이 이렇게 크게 돌아왔다는 거는 딱 봐도 환율이 조금 하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확인해보니까 1300원 가니 많이 그런 얘기를 했던 환율이 어느덧 1250원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급격한 하락이 계속 나타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그것만으로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그 와중에 WTI는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덧 118.87달러 12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유가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상 관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금은 유가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10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죠. 고점을 찍으면 그때부터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 이번에도 조금은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내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외국인의 큰 매수가 같이 들어와서 코스피를 쭉쭉쭉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장 어떻게 끝났나? 그런데 매우 아쉽게 끝났습니다. 다우 1% 하락, 나스닥 2.5% 하락, S&P 500 1.6% 하락으로 금요일 또 파란색 투성이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현충일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월요일날 미국장이 다시 또 상승한다면 우리 코스피는 하락 없이 상승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미국장이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941. 다음으로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가 악재로 미국 증시 하락, 감원 테슬라 9% 하락. 일단 기분들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올랐었는데 그 이유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날 미국장은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조금 의아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니 길이 고용이 안 좋은 거면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 증시가 왜 올라?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죠. 고용이 나쁘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 아니야, 이거는 호재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악재가 갑자기 호재로 둔갑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금요일에는 완벽하게 반대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고 한데요. 시장은 오히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가속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증시 분위기가 확 바뀐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애플도 많이 하락했고 테슬라도 크게 하락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개가 빠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애플은 앱스토어 성장 둔화가 단기적으로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3.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직원을 10% 줄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무려 9.2%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더 이상 뽑지 않는 게 아니라 있는 직원 또 쫓아낸다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생각한 거 아니냐, 이거는 도망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석이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고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플 그 다음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결과로 나스닥이 크게 빠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내일이 휴장인 게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나스닥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주봉 RSI가 30을 깨고 나면은 그때가 대부분 저점의 위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단기 저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저점 대비 꽤나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추가 하락이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과거 두 번 2018년 그리고 2020년을 봤을 때는 RSI가 30을 찍고 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로 이번에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기준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난번에 크게 빠진 이후 그때부터 추가적인 하락은 하고 있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빠졌지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일 미국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도 결정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기리스는 긍정적인 면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국의 도시 봉쇄 완화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은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짝 머리가 아픈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화수목은 일단 지켜보시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션이 청산이 나오는지 이거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이 나왔는데 유가가 조금 잠잠해지기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픽을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10등까지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방금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떠한 기업을 사면서 돌아오는지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외국인과 연기금이 좋다고 판단할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1등 기업은 LG화학, 그리고 LG엔솔, 네이버,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LG, 카카오페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롯데쇼핑, 카카오뱅크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엔솔, 기아, 네이버, 현대차, LG노태, 삼바, SK이노베이션, 카카오를 매수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조금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빅테크, 이러한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사나 봤더니 삼성전자, LNF, 삼성전기, 삼성 SDI, 심텍, SK텔레콤, 고버스, LG전자, HK노엔, WTI 원유 선불 인버스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뉴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 5천억 자사주 취득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저평가를 받았던 LG 이번 기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은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사들인 주식을 2년 만에 전부 다 팔아치운 광란의 셀코리아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판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진짜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한 규모는 무려 10년 동안 사들인 규모를 뛰어넘다고 하며, 어느덧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9년 5월 그때의 비중이랑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30%의 비중을 유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하이시가 6월 1일 벌써 지났죠. 그때부터 봉쇄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수요일에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인수합병 진행 중.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야, 이 기업이 삼성전자에 M&A 되지 않겠나, 그러한 기대감에 이번 주 목금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한 바 있었죠. 다만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기업들을 무조건 야, 삼성전자가 산대 이렇게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진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금요일날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네덜란드 출장길 오른다, ASML 방문 요력. 과연 이번 출장에서 진짜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크라 차관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주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건설기계에 관련된 기업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8일까지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동안 주가 흐름이 어떨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라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휴장입니다. 내일까지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면 되고, 그리고 같은 날 애플 WWDC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엔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 출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을 방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소식, 특히 M&A 관련된 소식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대 인수위 백서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비전, 국정 과제 등이 담긴 백서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예정이 현재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됩니다. 제프리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제약, 생명공학, 의료기기 기업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백신 미접종 입국자도 격리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이죠. 조금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새 정부 게임 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가장 큰 빅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화수목은 조금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 100, 코스닥 150, KRX 300 정기 변경이 있고요. 넥슨의 신작이죠. 스팅글로벌 베타 테스트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 기준금리 결정도 목요일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국방장관 양자회담이 있고요. 아마도 여기서 중국 측은 조금 견제구를 던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달력을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들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푹 쉬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